보잉 737 맥스 8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상당수 국가에서 해당 기종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유명 스타와 기업체 CEO 등이 연루된 대형 입시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여성 국회의원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북한 평양에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다카 수혜자들은 합법 체류 신분으로 볼 수 없어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뉴욕과 뉴저지에 가장 많은 서류 미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상당수 국가에서는 해당 기종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항공 여행을 앞두고 있는 승객들이 탑승할 항공기의 기종을 확인 후 예약 변경하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연방항공청이 지난 9일 발생한 에티오피아 항공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 추락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항공청 관계자들은 오늘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조사관들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도착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조사에 합류했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추락 전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오는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2개의 비행 기록 장치를 발견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고 기종인 보잉 737 맥스 8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라이언에어 여객기 추락 사고 기종과 같아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B737 맥스 8 여객기는 보잉사의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현재 전 세계 47개 항공사에서 보유한 350여 대가 일주일에 8,500편 이상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별 B737 맥스 8 보유 대수를 보면 미국의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34대로 보유량이 가장 많으며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에어 캐나다가 24대, 중국 남방항공이 2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이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고 기종의 운항 중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조사인 보잉과 연방항공청은 기체의 결함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나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사고 기종의 운항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과 싱가포르, 호주, 중국 등 10개국의 25개 항공사는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유명 TV 스타, 헐리우드 배우, 기업체 CEO 등이 연루된 대형 입시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8년 동안 600만 달러가 뇌물로 오갔으며 이 돈은 입시 브로커를 통해 운동부 코치와 입시 관계자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스턴 연방지방검찰청은 입시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자녀를 조지타운, 스탠퍼드, 웨이크 포리스트, UCLA, 예일 등 명문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킨 학부모와 브로커, 대학 코치, 대입 시험 관리자 등 4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이어졌으며 입시 브로커를 통해 오고 간 뒷돈의 규모가 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건된 학부모 중에는 ABC 방송 인기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TV 스타 펠리시티 허프먼과 세트콤 풀하우스에 나온 배우 로리 러프린이 포함됐습니다. 러프린은 패션 디자이너인 남편과 함께 2딸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조정팀에 넣었다는 조건으로 찬조금으로 가장한 사례금 5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입시 브로커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학 운동부 코치, SAT, ACT 등 대학 입학시험 관리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유명인사 자녀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고자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리시험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여성 국회의원들이 한인 이민사박물관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북한 평양에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그레이스 맹, 캐롤린 멀로니 연방 하원 의원들과 권미혁 의원, 이재정, 재윤경 의원 등 한국 국회의원들이 평화의 소녀상 평양 전시 추진을 위한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나소 카운티 인권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이번 회동은 미국과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북한 평양에 전시해 여성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2017년 10월 뉴욕 한인회관 6층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미 동북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전시 중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거주자 학비 적용을 거부당한 조지아 주립대 다카 수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다카 수혜자들은 합법체류 신분으로 볼 수 없어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제11 순회항소법원은 조지아 주립대학에 입학한 다카 수혜 학생들이 조지아 주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카 수혜자는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거주자 학비 적용을 거부당한 다카 수혜자들은 지난 2016년 조지아주의 이 같은 학비 적용 정책에 반발해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기각됐고 이들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조지아주 법은 합법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합법체류 신분으로 볼 수 없는 다카 수혜자들은 거주자 학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 게일 투산 판사는 다카 판결을 받은 10명의 학생들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2017년 제기한 소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추방 유예된 대학생들에게 조지아주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라며 연방법원과는 다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찰스 쿡의 도움을 받은 원고들은 소송에서 다카 수혜자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연방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서류 미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 서류 미비자 체류 현황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에는 서류 미비자 110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퓨 리서치 센터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LA 지역이 92만 5천 명으로 미국 내 주요 도시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뉴욕, 뉴저지, LA 모두 2007년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류 미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휴스턴 50만 명, 댈러스 47만 5천 명, 마이애미 45만 명, 워싱턴 DC 42만 5천 명, 시카고 40만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개 대도시의 서류 미비자 수를 합한 결과 총 653만 5천 명으로 무려 3명 중 1명이 뉴욕과 LA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한인 서류 미비자 수는 23만 명이었으며 뉴욕에는 8만 5천여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9-2020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 H-1B 비자 사전 접수가 4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는 미국 대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는 추첨 기회가 한 번 더 제공되는 등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 추첨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2020 회계년도에 학사용 6만 5천 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모두 8만 5천 개의 H-1B 비자가 배정됐습니다. 올해 H-1B 신청서 사전 접수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첫 번째 비즈니스 데이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진행되며 4월 1일 이전에 신청 서류가 도착할 경우에는 반납 처리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H-1B 사전 접수 추첨에서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는 전체 추첨 기회와 2만 개 석사 학위자 쿼타 면제 추첨 등 두 번의 우선 기회를 부여하도록 돼 있어 학사 학위자나 해외 학위자에 비해 추첨의 확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바뀐 추첨 시스템에서는 6만 5천 개 일반 쿼타에 석사 학위자를 모두 포함시켜 1차 추첨을 하고 2차에서는 1차에서 탈락한 석사 학위자를 추첨해 2만 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첨에 당첨되는 석사 학위자가 지난해보다 약 5,300명 늘어나게 되며 학사 학위자나 해외 학위자의 H-1B 취득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H-1B 비자는 해마다 3대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지난 2004-2005 회계년도부터 신청자 중 전산 추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당초 2020 회계년도 H-1B 신청서 사전 접수부터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었으나 다시 시행 시기를 늦췄습니다. 뉴욕시의 이민자 출신과 소수계 소상인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민자들은 높은 임대료로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하탄 차이나타운과 동쪽 지역, 퀸즈 잭슨하이츠, 브롱스 킹스브리지 등에서 10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이민자 출신의 소상인 9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7%가 높은 임대료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민주택개발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물건값을 올려야 한다고 대답했고 25% 이상은 직원을 해고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에서 현재 소수계가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 중에 40%는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여러 종류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특히 브롱스 일부 지역의 소수계 소상인들은 57%가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각종 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중 89%는 임대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주택개발협회 레다 아프리디 국장은 뉴욕시가 이민자 출신과 소수계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난 2016년에 시의회에 상정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소 임대 관련 조례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네일 살롱이 많았으며 종업원 7명 중 1명은 한국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전체 네일살롱 종업원의 15%가 한국 출신인 것으로 네일살롱 노동자 연구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중국 출신 근로자 37%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며 미국 출신 근로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출신이 13%를 차지했으며 인도가 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주 다음으로 한국 출신 네일 업소 종업원이 많은 곳은 조지아주로 2%를 차지했으며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국적으로는 베트남 출신 종업원이 74%로 가장 많았고 중국 7%, 한국 4%, 인도 3%, 필리핀 2%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일살롱 업소는 23,745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뉴욕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종업원 중 79%가 외국 이민자이며 81%가 여성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네일살롱 종업원들 중에는 97%가 고정임금을 받고 있으며 단 7%만이 시간 외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는 점심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고기 없는 월요일 프로그램이 올해 가을 학기부터 모든 공립학교로 확대 시행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제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 등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 확대가 학생들의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고기 수요 감소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추가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정부는 지난해 봄부터 브루클린 지역 15개 학교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고기 없는 월요일 메뉴는 채식과 피자, 그릴드 치즈 등 유제품 함유 메뉴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뉴욕시 학교들의 점심 배식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학교 시설 부족의 문제가 크다며 학교 신설 등을 통한 문제 해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해결할 것이라고만 밝혀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갱단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LA 경찰국과 특수기동대 스와트팀 그리고 연방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은 지난 8일 사우스웨스턴 애비뉴와 웨스트 1가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불법 도박장을 급습해 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에 대한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히스패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기습 단속에 나선 당국은 당시 현장에서 총기와 마약류 그리고 현금 등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도박장은 거리 갱단으로 알려진 MS-13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보고 한인타운 내 다른 도박장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재 유권자 등록수가 2천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렉스 파디아 캘리포니아주 총무부 장관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등록자가 캘리포니아주 전체 유권자 가운데 79%인 2천만여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96년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등록된 역대 최고 유권자 수치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대통령 예비선거는 내년 3월 3일, 대선은 내년 11월에 치러집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경세관 보호국은 어제 뉴욕 뉴아크 항구로 밀반입된 3,200파운드의 코케인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코케인은 60개의 뭉치로 시가 7,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입니다. CBP는 발견된 코케인이 지난 1994년 5월에 적발된 코케인 이후 25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관련된 자료를 국토안보부로 이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데이빗 디피에트로 뉴욕주 의원은 뉴욕주를 뉴욕시 5개 보로와 나소, 서폭, 락클랜드, 웨체스터 카운티, 몬탁 리전과 웨체스터 북쪽 나머지 카운티 등 3개의 리전으로 나눠 모든 정책과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3개 리전에 각각의 정부 부처와 기관을 두고 판매세를 제외한 소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물론 법원과 교도소 등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리틀렉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한인 남성 조모 씨가 1살배기 아이를 안고 있던 한인 여성을 폭행해 아동 안전 위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조모 씨는 3급 폭행과 4급 기물파손, 2급 가중괴롭힘, 아동 안전 위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조 씨와의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소장에서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과 환청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실종된 후 한 달 넘게 행방이 묘연한 한인 제임스 러셀 존스턴, 황인준 씨의 가족들이 9일 개설한 고펀드미 웹사이트에는 이틀 만에 37명이 1,458달러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황 씨의 가족들은 경찰의 수사가 부진한 데 따라 기금을 마련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황 씨를 찾았을 때 의료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존스톤은 5피트 9인치 키에 175파운드 체구로 실종 당시 빨간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영상 8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영상 3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오전에 흐리고 차차 개이겠습니다. 금요일 흐리고 몇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